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 한국투자 에이스 ETF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신다 그래서 네.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사실 배당이 많이들 대세잖아요. 배당주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분들은 배당으로 많이 옮겨가는, 원래는 배당주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배당을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배당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펀더멘털이 우량한 그 우량성, 이 배당이라는 건 결국은 분기 단위든 연 단위든 지속적으로 뭔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컴 자산이거든요. 인컴을 지급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경기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나 통신이나 이런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보였던 자산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어떤 선호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투자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차익을 노린, 소위 단타라 그러죠. 배당주로 단타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자금들이 최근에 이런 배당 성장주 ETF로 많이 좀 투자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같은 계좌에서 이러한 ETF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연금 계좌에서는 사실상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ETF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ETF는 보통 보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배당 성장주 ETF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좀 모아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계시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ETF하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 이름이 SCHD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슈왑이라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인데, 이 ETF를 이제 직구로 미국 현지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이 SCHD의 잔고가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를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수요에 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손쉽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국내 몇몇 저희를 제외한 다른 몇몇 운용사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에이스 ETF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21년 10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ETF를 상장을 해서 소위 이제 원조격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배당 투자에 관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배당 투자로 단타하는 사람 없죠. 네. 배당 투자는 생각해보니까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주기적으로 월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네네. 이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종목은 구성 종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설명을 드리면 S&P 다우존스라는 곳에서 산출하는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좀 우량한 배당 성장주 한 100여 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부채 대비 양호한지, 아니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연 배당률이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 5년간 배당을 얼만큼 높여왔는지, 배당 성장률이 어땠는지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지수에 편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장기간 배당을 지급을 해왔거나 아니면 배당을 성장시켜온 이 트렌드를 보여왔기 때문에 경기 부침에 다소 무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이 많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통신,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종목별로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미국의 통신 반도체 업체인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있고, 또 제약 업체인 머크앤코어라는 곳도 있고요. 또 미국의 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펩시, 쉐브론, 코카콜라, 화이자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대부분 다들 잘 아시는 기업들이 주로 이 지수 내에 좀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평균 약 10%씩 배당을 성장시켜 왔어요. 그리고 연간 배당률도
3에서 4%대로 S&P 500의 평균 배당률이 2%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 주가 상승분 외에도 배당에서도 월 배당을 받으시면 그걸 재투자할 경우에는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연금 계좌 같은 경우 배당 성장주 투자를 좀 더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좀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수수료와 운용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10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ETF 상장을 했는데 투자분들께 더 큰 성과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올해 7월 12일에 총 보수를 이제 기존에는 연 0.06%였어요. 근데 7월 12일부터 연 0.01% 1bp라고 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수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인하한 다음부터 개인분들의 순매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현재 이 ETF가 좀 받고 있고요. 이 0.01%의 보수율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길게 투자하시니까 작은 보수 차이도 길게 보면 전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잘 활용하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보수나 비용 말씀드릴 때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든 ETF는 공시된 이 총 보수 외에 기타 비용이나 매매 중개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별도로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 보수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걸 저희가 총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총 비용도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이 총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는 잘 나오지가 않고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시면은 ETF별로 총 보수가 얼마고 다른 비용들을 합친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최근 일자 기준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공시가 되어 있는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에 비해서 저희 에이스 ETF가 좀 낮은 총보수 비용, 상대적으로 좀 낮은 총 비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ETF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이 종목 수수료하고 운용 보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진짜 저도 이거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운용 보수가 0.06%인데 이거 0.01%를 낮추면 보수 0.01% 진짜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ETF사끼리도 경쟁이 워낙 세갖고 이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투자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가고 이제 ETF사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 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를 같이 이제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 제가 이 수수료와 운용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정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0.01이면 싸도 너무 싼 거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ETF 상품들 지금보다도 몇 배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렇게 거의 그 수수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앞으로 이 시장이 진짜 많이 커질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사설이 좀 길었네요. 경쟁은 항상 소비자분들에게 이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종목의 장점과 전망 어떤 게 있을까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배당을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한 주식 중에서 과거 5년간 배당을 꾸준하게 증가시켜온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배당을 주는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을 성장시켜온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주인데 배당 주는 주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당을 성장시켜온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서 이제 편리하게 또 매매가 가능하시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장된 ETF에 달러화로 투자하시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월배당 ETF입니다. 워낙 최근에 시장에서 월배당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희도 이제 월배당으로 이번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분기배당이었어요. SCH라는 ETF도 분기배당이어서 저희도 분기로 배당을 드렸었는데 이 월배당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도 보수를 낮추면서 배당 주기도 월 단위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으신 인컴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저희는 보일 것 같고요. 마지막은 낮은 총보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의 보수 차이도 성과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보수 인하 혜택을 그대로 투자자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정책도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배당 상품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배당금 얘기죠. 배당금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배당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현재는 마지막 분기 배당은 8월 초에 지급이 될 거고요. 첫 월 배당은 9월 초부터 앞으로 매월 초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10월 초, 11월 초 이렇게 매월 배당을 월로 나눠서 이제 지급해 드릴 거고요. 연간 한 배당률은 3%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연 3% 중반 정도의 배당률을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월 초에 월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월 초에 지급되는 이제 배당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전월에 마지막 영업일에 이 ETF를 보유하고 계셔야 그 다음 월 초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세요. 보통 저희가 이 마지막 영업일, 이 자격이 되는 이 영업일을 저희가 보통 분배 기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배가 되는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매월 마지막 영업일인 분배 기준일에 ETF를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영업일에 ETF를 보유하시려면 그 전전 영업일까지 ETF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주식도 매수를 하면은 주문일부터 이틀이 걸리거든요. 매수 확정까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영업일, 전전 영업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그 다음 월 초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또 자격이 생기시고요. 그 전전 영업일이죠. 마지막 영업일에 전전 영업일에 만약 매수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영업일, 그러니까 마지막 영업일의 전 영업일이죠. 그날은 이제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달에 드릴 배당만큼 기준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락이 있죠. 그 부분은 주식과 동일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배당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월배당 상품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제 기업들처럼 일반 그 단일 종목처럼 배당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가 월배당으로 바뀌는 추세라 이제 같이 월배당으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신 거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단일 종목 같은 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뭐 기업들 투자하면 배당금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 먼지 같은 수준이라 많이 보지는 않고 있어서 왜냐 매달 들어온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네.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제 분기에서 월배당으로 전환을 한 상품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CE ETF